안녕하세요. 특강 네이버 마이박스 활용하기 오늘 1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을 모두 환영 인사드립니다. 저희 수업은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죠.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용하시는 방법 배우시게 되실 거고요. 이 클라우드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마이박스를 PC와 휴대폰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배우시게 되는 수업입니다. 저희 오늘 1회차 수업이기 때문에요. 먼저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그리고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클라우드라는 건요. 영어로 이제 클라우드, 한국말로는 구름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의 그림을 좀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구름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구름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자료들인데 이 구름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아직 좀 개념이 잘 잡히시지 않으실 텐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배우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에 제가 먼저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데이터 센터라는 건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요 정도 높이 올까요? 네, 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큰 초대형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기기 하나들이 모두 고성능의 초대형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시는 작은 개인 PC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저장 용량과 그리고 고성능을 가진 컴퓨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모여 있냐면요. 우리 도심 지역에는 이제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위치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도심 외곽 지역에 커다란 부지에다가 이런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를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를 모아둔 곳이 바로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그럼 이 데이터 센터는 무엇이냐? 이제 아까 이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름이라는 건 이제 개념적인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이 구름 자체를 우리 그냥 아까 보셨던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 구름은 위에 어느 곳에나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즉 어느 곳에서나 접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클라우드라는 구름이라는 단어를 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 데이터 센터의 초대형 컴퓨터 안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개개인이 필요한 자료도 있겠지만 이제 기업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은행 관련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이런 금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 이제 다양한 이제 고객들의 계좌 관련 정보들, 그리고는 또는 유튜브에서도 이제 사용자들이 워낙 컨텐츠를 많이 만들죠. 그럼 컨텐츠를 계속 만들 때마다 그 컨텐츠들이 모두 데이터인데 이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자사의 PC에, 즉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모두 저장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유튜브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을 일부 보관을 한다든지 또는 유튜브에서 개인 정보들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용도로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겠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 곳인데 이제 우리 개인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들 있죠? 이제 대기업들, 이제 네이버, 카카오, 구글과 같은 회사,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이제 특히 또 데이터를 더 많이 구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이제 검색할 때마다 그 검색에 맞는 데이터들을 바로 도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통신사들, 우리 통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이제 뭐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주고 받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자사에서 직접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사에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이제 데이터를 맡깁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주죠.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업들, IT 기업들이나 또는 해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또 아마존 등등 구글 이런 회사들 모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자사 기준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회사들의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해주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네, 저희 쉬는 시간 전에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이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PC나 스마트폰에 너무 꽉 차게 되면은 기기가 느려지고 그리고 성능도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우리 PC의 저장 공간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저희 모두 이 PC의 밑에 작업 표시줄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윈도우 시작 버튼 보이시나요? 네, 이 윈도우 시작 버튼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설정이라는 이 메뉴가 뜰 거예요. 가보시면 설정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시스템으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왼쪽에 이 시스템이란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이제 시스템 메뉴에 대한 이제 하위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장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장소. 우리 PC에 있는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저장소 한번 가보십니다. 네, 저장소 가보시면은 내 PC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C가 이제 우리 그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475GB라고 이제 나오죠. 윈도우 C가 475GB입니다. 제 PC도 사실 그렇게 용량이 큰 편은 아니에요. 475GB인데 이 중에서 496GB가 사용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채워진 게 이제까지 내 PC에 내가 이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채워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PC를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설치된 앱이 이 정도 차지를 하고 임시 파일들 그리고 기타 파일들이 이 정도 이제 사용을 해서 저는 이제 475GB 중에서 496GB가 사용이 돼서 현재 이제 요 끝에 오른쪽에 나올 거예요. 79GB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파란색 선이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PC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로
꽉 차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PC가 꽉 차게 되면 PC가 무거워지죠. 우리 달리기 할 때도 몸이 무거우면은 이제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느릿느릿 달리죠. PC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생식이 너무 많아서 PC가 무거워지면은 얘도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할 때 또 뭐 인터넷 실행할 때 이렇게 좀 빠르게 안 되고 천천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는 이렇게 시스템에 많은 용량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PC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 성능 저하의 문제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PC의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것, 부족해져서 이 기기 성능을 저하한다는 거죠. 이제 기기 성능 저하 문제 때문에도 이제 저장 공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PC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우리 PC에 있는 데이터들은 지우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용량이 남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이제 데이터들을 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저장 공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언제 어디에서나 컨텐츠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내 PC에 있는 뭐 이제 문서나 사진들을 이제 사용을 하셨지만 이게 클라우드에 넣어놓게 되면요. 제가 아까 수업 초반에 보여드렸던 요 구름 사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 PC에 원래 나는 이 데이터나 이 특정 데이터를 이 PC에만 넣어놓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클라우드에다 이렇게 들여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할 때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으로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PC방이나 학교 또는 이제 사무실에서 내 PC가 아닌 다른 PC에서도 그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USB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 USB 안에 파일을 넣어놓고 가지고 다녔었죠. 가방 안에. 이제는 USB를 사용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전 가방이 훨씬 더 이제 가벼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콘텐츠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우리가 혹시 스마트폰이나 PC에 고장이나 분실에 따라서 콘텐츠를 분실할 수도 있어요. 이제 콘텐츠가 저장돼 있던 그 기기를 분실하면은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콘텐츠는 우리가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놓게 되면은 혹시라도 기기 자체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사진이나 뭐 중요한 파일들은 그대로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컨텐츠를 손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휴대폰에도 보시면은 사진이나 동영상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PC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영상들을 이 클라우드에서는 좀 더 이제 text적으로 정리하고 분류를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손쉽게 이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의 저장 공간을 절약을 해서 기기가 저하되는 거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콘텐츠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학교, 사무실, PC방, 뭐 버스 안에서든 대중교통 안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세 번째는 콘텐츠를 일단 이제 보관을 해놓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나 사진들 굉장히 많은데 손쉽게 정리도 하고 분류해놓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손쉽게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를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우리의 데이터를 보관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게 해주는 서비스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이제 주요한 이제 서비스들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네이버 마이박스입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여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30GB를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용량을 사용하는 만큼 비용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더 넓은 집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월세나 전세 비용이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 아이박스에 가입을 하기만 하면은 30GB를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줍니다. 단 30GB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비용을 이제 일정 수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30GB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30GB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가 있습니다. 네, 비트라고 해서요. 비트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비트냐면은 이제 컴퓨터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이제 인식을 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감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예, 아니요든 좀 그저 그래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 이런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많지만 컴퓨터는 정확합니다. 예,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진법의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10진법이에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조합을 해서 다양한 숫자를 사용하죠. 근데 이 컴퓨터에서는 비트라고 해서 0과 1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만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맞다, 아니다를 이제 0과 1이라는 숫자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제 그 이진법을 사용해서 이진법을 영어로 하면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의 앞자인 비트와 그리고 디지트 숫자라는 뜻의 영어인데 이 끝에 이제 T, 요 T를 이제 조합을 해서 비트라는 이 단위를 만든 겁니다. 이진법의 숫자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그냥 제가 이제 수업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쉽게는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비트는 실제 사용하기에 너무 작아서 1비트가 아니고 8개의 비트를 묶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8개의 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 근데 이제 요 바이트가 1000 정도 모이게 되면은 계란은 이 단위를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은 1KB 그리고 1KB가 1000개 모이면은 1MB 그리고 1MB가 1000개 모이면은 1GB 또 1GB가 1000개 모이면은 1TB라는 겁니다. 우리 그램, 킬로그램, 톤 이렇게 나가는 거와 동일하게 얘네들도 이제 그 데이터들의 양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이제 데이터 단위를 쓰죠. 각각은 이제 1000배씩 늘어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단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GB라는 건요. 이제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 비트의 한 억 배 정도 이 비트가 억 개 정도 모인 게 이제 1GB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단위를 좀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서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이 좀 큰 편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박스의 특징은요. 네이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 메일, 그리고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 네이버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네이버 메일이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내 사진을 공유할 때 네이버 마이박스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는 어떨까요? 우리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진행됐던 구글 드라이브 활용하기 수업에서도 배우셨겠지만요.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되는 용량이 15GB예요. 네이버 마이박스보다는 반 정도 작죠. 그래서 이거 기본 용량이 너무 작아서 나는 구글보다는 네이버 마이박스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는 학생분들 업무에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이 문서 작성할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문서 작성하는 도구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문서를 편집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유용하죠. 그 외에도 구글 드라이브에는 이제 구글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진만 따로 관리하게 해주는 툴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또 구글 드라이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좀 절약하고 싶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신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기본 용량들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30GB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는 15GB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용량이 이제 나에게 부족하다면은 그 남는 용량들은 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우리가 15GB를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일부 사진들은 네이버 마이박스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비용을 또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네이버 마이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요. 원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 로고에서도 구름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원드라이브. 얘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 PC, 애플에서 나오는 이 맥북 사용하시지 않으시면은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가 이제 돌고 있는 그런 PC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원드라이브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제공하는 용량이 좀 작죠. 5GB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좋은 점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은 이 이제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자사의 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연동이 되어서 원드라이브, 이제 내가 바로 작성하는 문서를 원드라이브에 그대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드롭박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시지는 않지만 이제 또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 또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 드롭박스는 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 드롭박스라는 운영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역시나 기본 제공하는 용량은 2GB입니다. 크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더 내고서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안정성이에요. 보통 이제 이 드롭박스를 표현할 때 사용자들이 돌덩이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여기 드롭박스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제까지 이 데이터들이 이제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굉장히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도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라고 해서 얘는 애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맥북과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얘는 이제 기본 제공으로 5GB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특히 애플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합적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우리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리고 이제 맥북 이 세 가지를 사실 좀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애플에서 나오게 되는 이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이클라우드에다가 내가 이제 주로 듣는 음악이나 또 이제 사진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서 그때그때 또 사용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5가지인데요. 모두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용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비용을 내지 않아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이 파일들을 분류해서 넣어놓는다든지 또 뭐 시점별로 뭐 예전 데이터는 뭐 네이버 마이박스에 두고 뭐 최근 데이터는 뭐 드롭박스에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보관하실 수 있는 거죠. 애플은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만약에 아이폰이나 맥북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요 이제 4개의 서비스를 다 하면은 한 52GB 정도의 데이터 용량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 내 기기에 있는 용량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네이버 마이박스의 요금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우리가 가입하는 동시에 네이버 마이박스에 무료로 30GB라는 용량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가 살펴보셨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대비는 이제 큰 용량을 주고 있죠. 네, 우리가 30GB로 웬만한 이제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업무에 사용을 한다던가 또는 그 외에 많은 사진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제가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의 요금은요. 무료로 제공하는 것 30GB에 50GB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GB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무료 30GB는 어차피 다 기본으로 주게 되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단계인데 이제 50GB를 추가로 주는 것부터 150GB, 300GB, 2TB까지 쭉 단계별로 되어 있죠. 근데 뭐 생각보다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경우 우리가 한 이제 80GB를 제공받는 경우, 즉 추가로 50GB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월에 1,65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죠. 네, 이것도요, 우리가 만약에 연 비용으로 12개월치의 비용을 한 번에 결제를 하게 되면은 17% 할인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연간 결제로 하시게 되면은 연에 16,500원 정도죠. 데이터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데이터를 점점 많이 필요하시게 됨에 따라서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저희 수업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뭐 연에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시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실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단계가요. 2TB의 이제 용량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TB, 테라바이트라고 하면은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제 기가바이트에 1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용량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요금제라고 하면은 괜히 좀 부담이 되는데 이제 이 네이버 마이박스 요금제, 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뭐 연에 뭐 10,000원, 20,000원 정도면은 우리가 웬만한 이제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들은요 별반 차이는 없어요. 주된 기능 차이는요 이 용량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용량이 점점 커질수록 이제 혜택이 다양해지기는 한데 그 혜택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팀으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팀별로 공동 작업이 가능하게 한다던가 이제 그런 기능들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용량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 요금제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 우리 네이버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인터넷 실행시키셔야 되고요. 인터넷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약관에 먼저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전체 동의하기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이 밑에 있는 하나하나 개별의 약관에 모두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지금 위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하는 약관은 2개예요. 이 2개를 지나쳐서 조금 화면을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선택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선택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편이에요. 굳이 불필요하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제공한다던가 우리의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선택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체크를 해제합니다. 지금 보니까 동의해야 하는 약관이 지금 4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필수, 위에 있는 필수 2개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필수 약관 2개만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은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요. 이제 내가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그리고 선택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거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요새 비밀번호를 내가 잊어버렸다 해도 웬만하면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 이름, 실명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8자리, 연도 4자리와 월 2자리, 그리고 일 2자리 입력을 해주시고요. 성별,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까지 마치시면요. 이제 네이버에 지금 홈화면에 오셨는데요. 아까 수업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 오른쪽에 이 프로필 박스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로그인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제 밑에는 메뉴들이 나와요. 보시면은 메일이나 뭐 블로그, 마이박스 등등 이런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메일이나 블로그, 마이박스들 바로 이 상단 검색 상자 밑에서도 보실 수 있는 동일한 메뉴입니다. 근데 차이점은요. 이 검색 상자 밑에 있는 메뉴들은 로그인 없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카페, 블로그 등등은 뭐 일부 로그인이 필요한 메뉴도 있지만 뉴스나 증권, 부동산 이런 것들은 로그인 없이도 충분히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죠. 근데 오른쪽에 이 프로필 박스 보시면은 이 프로필 박스 밑에 있는 이 메뉴들은요. 내가 로그인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블로그, 마이박스, 카페 모두 내가 로그인을 해서 내 아이디를 사용해서 제공받는 서비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박스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혹시 여기서 마이박스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옆에 화살표 한번 클릭해 보세요. 화살표 클릭하시면 숨겨져 있는 마이박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박스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마이박스를 클릭해 보시면요. 요 프로필 박스에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프로필 박스 하단에서 마이박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저는 이전에 마이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박스에 올려져 있는 파일이나 폴더가 이렇게 보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여기가 아마 하얗게 빈 상태로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저처럼 자료를 업로드를 시켜 놓으시게 되면 여기서 바로 너무 좀 아이콘들이 좀 작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어떠한 이제 폴더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자료들을 올려놓았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공간이죠. 마이박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형태의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마이박스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마이박스를 사용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네이버 마이박스 사용을 위해서는 운영 원칙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밑에 마이박스로 이동하기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약관에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용을 하시려면요, 이제 어떤 네이버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제 동의를 하셔야 되고, 또 데이터 수집이나 뭐 이용 등에 필수적으로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요 세 가지 약관이 모두 다 필수 약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여기만 체크를 하시면은 위에 있는 요 세 개 체크에는 모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서 시작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은 시작하기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두 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 시작하기 클릭하시면은 이제 본인 인증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요새 이제 본인 인증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서비스 이용할 때 대부분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거 나 본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마이박스가 맞다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요. 우리 본인 휴대전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휴대전화로 이제 실명 확인을 진행을 하겠다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화면이 뜨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본명,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 이제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이렇게 해서 8자리 입력해 주시고요. 성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이 꺽쇠 버튼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보를 모두 다 입력하시면요. 이제 여기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천천히 진행해 주시고요. 네, 이제 여기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제 아마 또 이제 여기에 입력하신 전화번호로 이제 인증 문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증 문자에서 받으시게 되는 이 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인증이 완료가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 오시면은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용하실 준비가 또 되신 겁니다. 네. 네, 인증 모두 완료하셨으면요. 우리 마이박스로 이동하실게요. 네, 마이박스로.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이제 네이버 홈에 와 계셨던 분들은 여기 프로필 박스 밑에 마이박스 하셔서 그대로 마이박스 클릭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보시는 화면이 우리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4회차 수업 동안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는 화면입니다. 네, 이 왼쪽 상단에 보면은 우리가 네이버로 보이시죠? 네이버 중에서도 마이박스 서비스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모두 오셨죠? 네, 그러면요. 우리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저와 함께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네이버 마이박스의 홈 화면이고요. 네, 가장 처음에 네이버 마이박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입장하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는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네이버 마이박스에 올려놓은 자료들을 이제 리스트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다 비어 있을 거예요. 하얗게 비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2회차부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직접 저와 함께 다 실행을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보시면요. 왼쪽 메뉴부터 보실게요. 간단히 보시면 이제 모든 파일, 이 모든 파일이라는 건 우리가 네이버 마이박스에 업로드해 놓은 뭐 동영상, 사진 또는 문서 등등 모든 파일을 다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모든 파일을 왼쪽에서 선택을 하셨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마이박스에 올려놓은 제 파일과 폴더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폴더 모양의 아이콘들 보이실 거고 그리고 개별로 이제 뭐 음악이라든지 동영상 또는 사진 같은 것들도 제가 올려놓았어요. 보시면은 이런 음악, 동영상, 그 사진과 같은 그 개별 하나하나의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파일들을 연관성 있게 묶어 놓은 것들이 이 폴더입니다. 그래서 폴더와 파일들이 모든 파일에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은 네이버 마이박스에 이 폴더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 이 특정한 폴더에 내가 파일을 넣어놓지 않고 즉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올린 파일들은 모두 이 모든 파일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려져 있는 이 파일들은 제가 따로 폴더를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렸을 때 이 모든 파일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업로드를 했을 때 이 개별 파일들을 이제 폴더를 지정을 했다면은 이제 여기에 보이지 않고 이 폴더 안에 들어가야지 이 파일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폴더와 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자료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네이버 마이박스를 더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올라가져 있는, 여기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을 정렬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올린 날짜 순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올린 날짜 순이라면은 내가 과거에 업로드해 놓은 파일들은 이 하단에 이제 가 있게 되고요. 최근에 업로드한 이제 파일들은 그 상단에 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올린 날짜 옆에 보시면은 꺽쇠가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네, 이게 바로 정렬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파일에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은 이름 순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파일의 용량, 이제 크기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기별로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용량이 높은 그런 동영상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제 사진 또는 문서 등등 이제 파일의 용량이 작은 것들은 아래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또는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종류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종류로 이렇게 옵션을 보시면은 같은 종류의 파일들끼리 모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는 폴더끼리, 사진은 사진끼리, 그리고 동영상은 동영상끼리, 그 음악 파일은 음악 파일들끼리 이렇게 모여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좀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류, 이제 이름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만약에 이름별로 정렬하겠다. 그럼 이름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이름이라고 선택을 했을 때 오름차순으로 보느냐 내림차순으로 보느냐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역부터 히읗까지 즉 오름차순으로 제 이름으로 정렬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의 이름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숫자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파일의 이름에 숫자가 매겨져 있을 때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이름도 기역부터 희읍순이 아니라 요거 이렇게 꺽쇠 클릭하셔서 희읍부터 기역순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희읍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먼저 오게 되죠. 즉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저 같은 경우 이제 파일의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기가 쉬우실 텐데 4, 3, 2, 1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티읕이 먼저 나오고 이응이 나중에 나오도록 이렇게 파일의 이름별로도 정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파일들 정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도 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렬 옵션 옆에 보시면은 이 아이콘이 2개 보이실 텐데요. 지금은 제가 그리드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파란색으로 이 그리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드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미리 보기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이 그리드형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개별 파일이 차지하는 공간이 화면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한 화면에서 많은 파일들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파일들을 한 번에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리스트로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리스트로 보여지게 되면서 이제 파일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레이아웃으로 보는지 리스트로 볼 건지 또 이제 그리드형으로 볼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시기 편한 상태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왼쪽에 가시면요. 우리 지금 모든 파일 보셨고 그 밑에 보시면은 최근이라고 있죠. 최근. 이 최근이라는 거는 내가 최근에 마이박스에서 열어보았던 최근 파일만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 지금 최근에 중요하게 하고 있는 업무 관련된 이제 문서들을 올려놓았다. 그럼 그것들을 어제도 엊그제도 계속 열어보았겠죠. 그럼 이제 편의를 위해서 최근에 열어보았던 이제 파일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즐겨찾기. 이거는 이제 자주 보는 파일들을 즐겨찾기 해 놓으면은 이 즐겨찾기 라는 메뉴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공유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에 올려놓은 자료들을 나의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특히 이거는 이제 여행 갔다 오셨을 때 서로 이제 여행지에 같이 여행을 간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들 공유하실 때 이 네이버 마이박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친구에게 공유를 하고 또 친구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도 나에게 공유를 해주면은 서로 이제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공유할 때 굉장히 좋죠. 저도 여행 갈 때 네이버 마이박스의 공유 기능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선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위에서 보시면 우리 모든 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올려놓은 모든 파일을 볼 수 있다면 이 밑에는요. 이제 파일들의 종류별로 따로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사진끼리, 동영상은 동영상끼리, 문서는 문서끼리, 음악은 음악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음악, 사진 등의 이제 여러 유형의 파일들을 올릴 때 꼭 유형별로 분류해서 올리지 않아도 어떤 특정 파일을 올렸을 때 그 파일의 유형에 따라서 알아서 이 폴더로 분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영상 파일을 그냥 하나 올렸다. 그러면 알아서 동영상 폴더로 들어가 있도록 네이버 마이박스가 분류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파일 관리할 때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이 왼쪽에서 이 사진 클릭해 주시면요. 네, 사진을 이제 분리를 해주는 방법도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모든 사진 클릭을 해주시면요. 네, 모든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올려놓았던
이제 파일 중에서 사진만 이렇게 모여서 보여주게 되어 있죠. 당연히 이제 왼쪽에 보신 이 사진이 사진의 유형 파일만 올려주는 그 폴더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올렸을 때 사진을 촬영한 날짜에 따라서 연도별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4년, 2019년, 2017년 각각 제가 사진들을 촬영했던 제 날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다양하게 사진이 올라가 있지 않지만 이것들 이제 나중에 더 다양하게 사진 올리시게 되시면은 아마 월별로도 이렇게 분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촬영 일별 보기에서 지금은 전체 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내가 올려놓은 사진들의 연도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특정 연도를 선택하면 예를 들면 2024년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2024년에 찍은 사진들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특히 내가 이제 몇 년도에 해당 연도에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지금 추억하기가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기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사진을 볼 수도 있고 지금 사진에서 모든 사진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사진과 동영상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만 따로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위에서 동영상 클릭해 주시면은 동영상만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촬영된 연도별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24년에 찍은 동영상밖에 없지만 나중에 수강생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영상들 올려보시면은 연도별로 분류가 돼서 더 관리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옆에 있는 이 즐겨찾기는요, 요 왼쪽 메뉴에 있는 이 즐겨찾기와 동일한 메뉴예요. 중복이에요. 그래서 즐겨찾기로 우리가 지정한 파일들만 따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저희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이제 사진에서 모든 사진 밑에 앨범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 앨범이라는 기능이 이제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직 많이 올라가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장소 있죠. 이 사진을 제가 올렸을 때 이거 이탈리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우리 아까 네이버 마이박스 처음에 가입하실 때 위치 기반 서비스에 이제 동의를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이유가요.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찍은 장소가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파일에. 그래서 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 파일이 어느 곳에서 찍었는지 사진이 어느 곳에서 촬영이 된 건지 기록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찍었다고 이렇게 따로 입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들 가지고 오니까 그 사진의 속성을 읽어와서 이건 이탈리아에서 이제 촬영을 한 사진이다라고 장소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더 다양한 사진이 있었다면은 서울에서 찍은 사진, 또 부산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폴더별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사진이 많이 없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인물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얼굴을 얘가 인식을 한다면 그 인물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거 아마 만들어 보시면 좀 재밌는데 우리가 막 바다 사진을 올린다. 그러면 이제 각각 다양한 장소에서 서울에서 찍은 바다, 뭐 인천에서 찍은 바다, 부산에서 찍은 바다, 각각 지역이 다른 바다를 하더라도 바다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음식 사진, 맛집 가셔서 많이 찍으시잖아요. 음식 사진도 우리가 그냥 다양한 맛집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으면은 음식이라는 폴더로 얘가 이제 묶어줍니다. 이런 것들 아마 인공지능이 그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분리를 해줘요. 그래서 또는 제가 한번 이제 컴퓨터를 제 PC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봤더니 그런 경우는 이제 전자기기라는 폴더로 이렇게 따로 분류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다양한 사진을 올려보시면은 테마별로 이 네이버 마이박스가 이제 분류를 해준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 앨범 사진 많이 올리셨을 때 앨범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테마별로 분류된 사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사진 폴더.
이 사진 폴더를 선택을 해보시면요. 내가 따로 폴더를 지정하지 않은 사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폴더가 미지정되어 있는 사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토리라는 거는 이제 내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알아서 찾아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다양한 사진을 올렸을 때 그것도 아마 인공지능이 이제 해주는 이제 일들인데 이제 그 사진들을 이제 추억할 수 있는 사진들을 몇 가지 이렇게 뽑아서 나에게 보여주는 좀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네, 그럼 이 왼쪽에서 이 사진 기능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우리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 이 환경 설정이라는 거 우리 이 톱니바퀴 아이콘은 아마 많이 다른 뭐 휴대폰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휴대폰 사용하시면서도 우리가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용을 할 때 설정을 하는 거죠. 초기 설정을 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나에게 맞는 환경으로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설정이라는 메뉴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환경 설정. 네,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돼요. 편의를 위해서 저 이 팝업 창을 좀 최대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창을 최대화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용 용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래 우리 30GB를 무료로 주잖아요. 30GB인데 저는 여기 사실 많은 용량을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수업을 위해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사진 몇 장, 동영상 몇 개 정도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30GB 중에서 제가 이제 0.1GB를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사용 가능한 게 29.95GB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제 소수점 자리를 제외하면은 거의 지금 100%를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30GB라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30GB라는 용량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요, 나중에 우리가 점점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 내 자료들을 업로드해 놓게 되면은 여기 점점 이렇게 제 색깔이 채워져 가게 됩니다. 색이 점점 채워져 가서 이제 나중에는 100%가 아니라 내가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90%, 80% 쭉쭉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그만큼 내가 자료를 저장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점점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100%라는 숫자는 당연히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옵션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용량 보기. 전체 용량 중에 내가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용량 30GB 중에서 제가 80.3MB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사용 가능한 게 29.9GB다. 이제 오른쪽에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파일별 보기, 이 파일별 보기 탭을 클릭을 해보면요.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용해요. 파일별 보기라는 건요. 네이버 마이박스가 어떤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동영상이 지금 연두색이죠. 동영상이 3개 올라가 있고 사진은 이제 4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당연히 사진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겠죠. 우리 사진은 그냥 정적인 파일이지만 동영상은 계속적으로 뭐 움직이고 뭐 음악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보다 기본적으로 용량이 큰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30GB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는 거죠. 왼쪽 그래프에서 동영상 비율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사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음악 파일도 제가 2개를 올려놓았어요. 음악 파일이 차지하는 용량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주로 어떤 파일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폴더별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폴더별 보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폴더를 아직 생성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 이제 문서들을 모아서 이렇게 폴더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럼 그 폴더별로 어떤 폴더가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폴더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제가 구글 드라이브와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여줘서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 생각인데 네이버 마이박스의 경우는 이제 네이버 자체가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이제 정서와 어떤 형태에 좀 잘 맞게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놓았고 구글은 이제 한국인보다는 범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세계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범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에 있어서는 네이버 마이박스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 용량이라는 메뉴를 보셨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밑에 보시면은 요 휴지통 자동 삭제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용 용량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휴지통인데, 이 네이버 마이박스의 용량에서 보시면은 우리 이제 30GB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0GB라는 공간 안에는 내가 이제 사용하려고 올려놓은 파일과 폴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파일들은 우리가 휴지통으로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휴지통으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휴지통으로 버렸다고 해서 내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 우리 집에 휴지통이 있잖아요. 그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들을 내가 완벽히 이제 우리 집 밖으로 버리기 전에는 그 휴지통 안에 있는 쓰레기들도 내 집의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휴지통을 내가 비우지 않으면은 휴지통 안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파일들도 모두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필요 없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PC에 그냥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네이버 마이박스에서도 내가 휴지통으로 바로 이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한다고 해도 바로 영구적으로 삭제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다시 필요해서 복원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30일 정도를 보관을 했다가 내가 이 휴지통에 버린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죠. 근데 이 기간을 여기서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휴지통 자동 삭제 기간이 이제 30일까지는 내가 삭제를 해도 휴지통 안에서 보관을 해줘서 다시금 내가 복원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꺽쇠 클릭하시면은 그 기간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이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이제 완전히 필요가 없다고 내가 확신이 들 때 파일을 삭제를 한다. 그럴 때는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파일들을 삭제를 하셔도 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좀 짧게 이 삭제 기간을 휴지통에 삭제된 파일을 보관하는 기간을 5일이나 15일 정도로 짧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휴지통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금방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을 내가 더 확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삭제된 파일도 좀 오랫동안 휴지통에 갖고 있고 싶다. 그럼 30일에서 50일 정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30일, 한 달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놓는 것이 가장 그냥 일반적이에요. 이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그냥 30일로 그냥 아예 정해놨어요. 내 기준대로 변화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였고요.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에서는 휴지통 자동 삭제 기간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요. 그 옆에서 이제 기본 화면 가보실게요. 이 왼쪽 메뉴에서 기본 화면으로 가봅니다. 기본 화면. 네, 기본 화면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끄겠죠. 그럼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에 접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처음 보게 되는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화면으로 선택을 할 거냐, 또는 뭐 스토리나 모든 사진으로 설정할 거냐, 아니면 폴더로 설정할 거냐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요, 가장 사용하시기 편한 거는요, 이제 폴더 설정하시는 게 편해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요 네이버 마이박스 환경 설정 창을 잠깐만 최소화시켜 보세요. 요 우측 상단에서 이렇게 최소화시켜 보시면은 이 마이박스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메뉴들이 이렇게 아까 저희 살펴봤던 메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제 동영상 메뉴에서 이제 올라가져 있는 동영상들을 확인을 하고 뭐 관리를 하다가 이제 로그아웃을 해서 네이버 마이박스 이용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네이버 마이박스에 접속을 했을 때 아까 설정해서 기본 화면을 마지막으로 본 화면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그 내가 로그아웃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부분이 동영상 메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영상 메뉴로 다시 바로 이제 우리가 다시 접속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이 동영상 메뉴로 이제 선택이 된 채로 이 마이박스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필요한 기능으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폴더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마이박스에 접속을 했을 때 그냥 모든 파일을 이제 보여주는 이 화면, 이 홈 화면으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요 인터넷 창 다시 작업 표시줄에서 인터넷 메뉴에 요 인터넷 아이콘으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이제 여기 지금 최소화했던 네이버 마이박스 프로필 다시 이제 창 최대화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기본 화면 설정을 저는 폴더로 설정해 두시는 거를 이제 권고드립니다. 그게 이제 사용하실 때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폴더로 설정하겠다. 폴더 선택하시고 여기서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폴더 보기를 기본 화면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혹시 이제 뭐 개개인마다 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마지막 본 화면으로 그대로 접속하는 게 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대로 마지막 본 화면 선택하시고 설정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그 기본 화면이라는 메뉴 위에 폴더 공유라는 메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오른쪽에 공유 자동 수락 설정을 사용합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요 사용합니다인데 요거 이제 꺽쇠 버튼 클릭하시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용합니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 친구가 이제 한번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나에게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한 사람이 또 다른 파일이나 폴더를 나한테 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이 사람은 이전에 나와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했던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공유하는 거는 믿고 바로 이제 이 초대를 수락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공유 자동 수락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번 누군가 나에게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를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뭐 이메일이나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계속 수락합니다라고 이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공유 자동 수락 말이 어렵네요. 공유 자동 수락 사용 설정을 사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지 나의 지인이 나에게 이제 뭔가를 공유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바로 공유를 수락해서 그 폴더나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폴더 공유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 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 다른 설정들도 모두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환경 설정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 창은요, 우측 상단에서 이 X로 놔주시면 되겠어요.